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청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YC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통매음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은 쉽게 얘기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그 개념만 들으면 엄청나게 강력 범죄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통매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화가 난다고 음란 욕설을 하거나 카톡이나 인스타 DM 등으로 음란 멘트나 영상 보낸 경우 문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소위 썸을 타던 남녀 사이에서도 자기가 술에 취해서든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던 간에 어떤 음란 사진이나 영상, 멘트 등을 보냈다가는 본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왠지 개념만 들으면 통매음은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로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그렇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통매음 사안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남게 될 경우 10대, 2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통매음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동종 전과 없는 초범으로 단순 통매음 행위만 일회성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 벌금형 액수도 몇십만 원 수준은 아니며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상대방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액수가 대단히 고액으로 나올 수 있고 자칫하면 집행유예형 이상의 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통매음 사건이 아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한 데에서 더 나아가 그 영상이나 사진을 갖고 상대방을 협박한다든지 불법 촬영까지 해서 카찰대 혐의도 추가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한 것을 전제로 간신히 집행유예형이 나오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 있어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 조사부터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과도한 혐의를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면 포렌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역을 경찰이 다 보게 되는데 통매음 행동을 한 당사자는 한 곳에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수시로 욕설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상대방이 지인일 수도 있고 원래 친한 사이여서 범죄가 인정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카톡창에 있어서는 음란 욕설을 하고 넘어갔고 거기서 답변이 없었지만 알고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만나서 다 좋게 풀고 친한 지인인데 그 자료만 내서 경찰이 확인하게 되면 이것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닌가 다른 피해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라면 이 사람들은 다 지인이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다 좋게 넘어갔다고 말을 하겠지만 경찰 수사관은 그 말을 바로 곧이곧대로 믿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전제에서는 검찰청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가 검찰청 처분 단계까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청에서는 피의자 사건을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회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 동행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에 조사 일정을 한 1, 2주 정도 뒤로 연기해 두고 변호인이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신청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에서는 실제 자기가 그 행동을 한 시점이 최소 몇 주 전 또는 몇 달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통신사 조회를 한다든지 인터넷 포털사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루 이틀 만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당사자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고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고 지나간 것 뿐이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대체 자기가 어떤 음란 욕설을
욕설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도 변호사가 일임해서 대신 해줄 수가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보통은 모르는 상대방을 상대로 음란 욕설이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락처를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수사관한테 피해자 연락처를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연락처를 가해자한테 알려줘도 되는지 동의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있다시피 피해자들은 모르는 가해자한테 넘어가는 것을 대단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가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 보복이라든지 어떤 협박 같은 2차 가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연락처 공개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피해자 연락처를 교부받아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속하게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상 참작받을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증거 자료나 참고 자료들을 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변호인이 어떤 양형 자료들을 취합해서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고 반성문 탄원서 역시 수시로 제출을 해주면서 조력이나 코멘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술에 취했든 화가 났든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든 통매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항의한다고 해서 무작정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채팅방을 나가버리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순간에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한다면 그게 최선일 수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무시로 일관하다가는 바로 상대방은 형사 고소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통매음 행위를 한 것이고 자기가 채팅방을 나갔고 또 어떤 증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경찰 조사에 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본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통매음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경우라면 경찰에서는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통매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모두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통매음 피의자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입장에 있으시다면 경찰서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사건의 자초지정에 관해서 논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 시점부터 동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이 있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 본인이 실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